네, 함께 똑똑해지자 유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슈 캐스팅은 이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대통령 후보 4인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죠. 여기서 나름 화제가 된 그 전문 용어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띄워드렸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런 말 알고는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고, 결국 또 윤 후보는 그게 뭐냐라고 했죠.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공격당하기 좋네. 네, 그 윤석열도 뜨끔했지만 보시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일 것 같은데. 저도 뜨끔. 네, 이래서 참 사람들이 항상 공부해야 돼요. 같이 뜨끔했던 순간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RE100입니다. 상당히 낯서실 텐데 리뉴어블 에너지 100%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줄임말인데 영국 런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영국 런던에 있는 비영리 기구죠. 더 클라이빗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대요. 이 회사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보자라는 캠페인? 일종의 프로젝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제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결코 아니고요. 기업들끼리, 지들끼리 그냥 하는 거죠. 민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은 받아야지 이 RE100의 자격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뭘 하는 거냐 궁금하시죠? 말씀을 드리면 각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는 60%, 2040년까지는 90%,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0%를 전기를 100%의 전기를 그 회사의 모든 전기를 석탄 같은 석유 화석 연료가 아니라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태양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꿔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서 써내는 그 전기를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써버리자라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거 어떻게 읽는 게 맞는 거야? 읽는 방식을 다들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딱히 읽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일단은요, 처음에 나왔던 영국에서는 그냥 얘는 외국인들이니까 RE100 그냥 이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CNN 같은 외신에서는 이거 그대로 풀어서 리뉴어블 에너지 100 이렇게 했고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더 혼란을 야기한 거예요. 뭔데요? 왜냐면 지난해 10월 11일에 보도자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리100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꼴랑 하루 뒤에요. 1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RE100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빌 꽂히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외신을 봐야 되네. 네, 그냥 저는 RE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쉽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이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데자뷰 같은 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전에 2017년 대선에서 우리 문재인 당시 후보가 5G, 5G라고 읽고 3D 프린터 3D 읽었다가 또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약간 그 데자뷰가 잠깐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어쨌든 이 알리백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게 좀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좀 빡셉니다. 생각보다. 미국 포춘 있죠, 포춘. 네, 포춘지. 거기서 선정한 1000대 기업 수준의 회사여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기준이 한 게 있는 게 전기 사용에 대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캠페인이고 연간 전력 사용량이 100기가와트시가 넘어야 돼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100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일까요? 규모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안 와요, 잘. 근데 말씀드리면 참고로 올해 전 세계의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 몽땅 다 합쳐서
376기가와트십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또 들어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 종목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에서 이 최근에 미국 GM과 짓고 있다는 그 공장, 미국 공장. 네, 그런 공장 하나하나가 30기가와트시 아니면 50기가와트시 이 정도거든요. 공장 하나가. 네, 공장 그 큰 규모의 공장들이. 와. 그러니까 사실 100기가와트시 이상의 공장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한 두세 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기가와트시 이상의 그런 회사라면은 이거 엄청 큰 회사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현재 현황이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단적으로 애플, 그리고 구글, 인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아주 다국적 기업들 340여 개 정도 기업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2020년에 12월에 얼마 안 됐죠? 그때 SK가 처음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한 10여 개 정도가 지금, 가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고려 아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는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리백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알리백 가입 기업들이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구글,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엄청난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인데 이쪽에서 납품업체라든지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쪽에 이 알리백 캠페인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네도 이거 해라. 안 하면 너네랑 거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의 수단으로서 압박을 한다는 거고 바로 거기에 국내 기업들도 해당을 한다는 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작은 기업들은 사정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이걸 강요를 하는 거니까 그들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는 거죠. 뜻은 좋지만. 네. 아니 단적으로 애플을 예로 들면요. 아이폰의 그 두뇌 AP 있죠? AP를 만드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만드는 LG노텍 또 화면을 담당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이 상태로는 애플이 만약에 알리백으로 갑질을 한다면 더 이상을 납품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드는 겁니다. 하고 온다. 매출이면 안 잡히겠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아니요, 실제 사례가 있는 게요. 지난 2018년에 BMW가 이 배터리 계약 과정에서 LG화학 쪽에 엄청 큰 회사지 않겠습니까? 알리백 충족을 조건으로 달아서 계약이 불발됐어요. 실제 있어요, 이런 일이. 게다가 애플도 2020년에 SK 하이닉스 쪽에 알리백을 요청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또 한 번 있었으니까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악용되는 이 갑질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도 이에 대해서 국내 알리백 가입 선언을 한 그런 기업들이 세부적인 계획서 이런 것들을 만든 곳이 아직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정부 방침의 미확정이에요. 알리백 가입 기업들한테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 방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선 토론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네. 이런 게 좀 더 좋은 게 더 잘 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내 기업들이 정책적인 보조를 받아야 그렇지. 그래야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 국내 기업들이 알리백 동참이 어려운가라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1 재생에너지 자체가 적어요. 국내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적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작년 11월 기준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겨우 6.7%입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유럽연합 EU를 보잖아요. 얘네는 작년도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미 15.3%래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원전이나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는 이런 비중이 높아요. 신재생 에너지 말고. 근데 이런 동유럽 회원국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렇게 낮은 거고, 동유럽 빼고 실제 서유럽 국가로만 한정하면 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역시 유럽.
그러니까 아니 이러니까 유럽이랑 미국 위주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지들은 할만하니까. 약간 또 본의 아닌 갑질이네요. 짜증이 나죠.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더라도 사실 외국 사업장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단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 해외 사업장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국내로 오게 되면 이게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정말 뭐 없으니까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사업장의 전력 충족은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정이 있고 또 한 가지 제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보시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공장이 없이 사무실만 있는 뭐 금융이나 뭐 컨설팅 뭐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하는 일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알리백의 달성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조업 같은 쪽에서는 공장을 막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이 알리백의 가입 기업 중에 비제조업의 비중이 80.8%, 282곳. 압도적입니다. 비제조업 비중이. 바뀌기 편하니까 먼저 바뀌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죠?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이죠. 자,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 한국의 산업구조상 알리백을 강제할 경우에는 핵심 사업장을 해외로 옮겨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실질적인 아주 큰 우려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하죠. 알리백이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만 앞세워서 일찌감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주축을 좀 바꿔낸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아시아를 향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일각에서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알리백이 정말 친환경이야? 탄소 중립을 담보하는 게 맞아? 즉 알리백의 실효성, 효용성의 문제인데요. 알리백에 가입했다라고 할지라도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잉? 무슨 말이겠죠? 100% 쓰라고 지금 알리백 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알리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무 전기나 쓰고 일단 써요. 그 다음에 사용한 전력만큼의 REC라는 걸 구입하면 됩니다. 구입? REC가 뭘까요? 그건가? 그 친환경 무슨 인증서. 인증서.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역시. 네. 이 REC를 설명드릴 텐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얘네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면요. 발전업체가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REC라고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어요. 일종의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라는 증명서, 공급 인증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기업이 사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기업은 실제 걔네가 쓰는 전기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쓴 만큼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업체에서 REC를 사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 있어야겠네요. 돈만 내면은 아무 전기나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업들 보세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알리백 업체예요라고 친환경 이미지는 박아놓고 그렇지. 실제로는 친환경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돈으로 바꾼 거지. 돈으로 REC만 구입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용성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알리백의 기준이 본사나 자회사까지는 영향이 있어도 하청기업이나 뭐 이런 데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관련된 공장이 아주 많더라도 공장의 대부분이 하청이라면 그렇지, 알리백의 기준은 충족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막 써도 재생에너지를 안 써도 그렇지. 그냥 충족이 될 수 있어요. 본사만 재생에너지로 잘 쓴다면. 그래서 이런 효용성의 문제들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적들 때문에 CF100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CF100이라는 거는 카본 프리 100%. 탄소 중립 100%의 줄임말이고요. 알리백으로는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요. 핵심적인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원자력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으로 원자력으로 만들어낸 전기가 30%고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RE100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충족이 너무 어렵고 이 CF100 기준으로 하면 원자력이 추가가 되니까 좀 더 유리하죠.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엔 이게 더 알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RE100과 CF100까지 해서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문제점들까지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